자, 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민 박사 대신에 이제 제 지인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요즘에 엔터주들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도 주요 엔터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하고 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과연 엔터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유성만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총평을 들어볼게요. 예. 꽤 많이 반등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상방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일단 저는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상방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거의 코로나가 거의 끝나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요, 네. 이제 엔터 업종들의 가장 큰 주 수입원인 오프라인 공연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BTS 방탄소년단도 서울에서 이제 15,000명씩 잠실 운동장에서 3일 동안 공연을 하고, 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도 네. 공연 예매를 했는데 벌써부터 매질이 됐습니다. 그 맞아요. 뒤를 이어서 트와이스도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 엔터주 업종 중에서는 이 오프라인 공연의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50에서 60%까지 됩니다. 이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기껏해야 온라인 콘서트로만 대체가 됐다가 이제 그 오프라인 콘서트가 다시 재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네. 이 부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이 있죠. 네. 그 코로나 이전에 사드 이슈 때문에 중국이 한한령 이후로 막혀 있었다가 오늘도 뉴스가 났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중에 하나가 또 중국에서 방영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오는 저건가 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 그래서 예, 정인 씨랑 그리고 손예진 씨가 주연한 건데요. 네네. 예, 이거를 보면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이번 동계올림픽 계기로 해서 네. 한한령이 다시 해제돼서 이제 코로나만 안정되면 우리나라 가수들도 다시 중국으로 해서 공연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네. NFT나 메타버스까지 예, 앞으로 상방은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시네요. 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이제 막 방영될 예정인 거죠? 아직 방영 시작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미 방영을 했고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예, 네. 그동안 이제 했다가 이제 비로소 통과가 돼서 이제 방영될 예정입니다. 아, 방영될 예정. 와, 얼마나 큰 인기를 끄게 될지 한번 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게 그 엔터 내지는 공연과 관련된 기대감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뜨거운데 뭐였죠? 미국에서 4천만 장의 이미 표가 팔렸다. 라이브 네이션의 예, 경우에는 4천만 장의 표가 이미 팔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는 정말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쟁 때문에 약간은 좀 가려막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들 분명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와, 이게 그 중국에서 한한령이 좀 분위기가 완화된 게 지금 몇 년 만인 거죠, 그러면? 거의 뭐 한 4년 이상 예, 됐을 겁니다. 아, 예. 진짜 어려운 시기를 정말 잘 버텨내고 이제 본격적인 또 반가운 시기가 찾아오나 싶은데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표가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가와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쓰여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그림은 아닌가요? 이 그림은 아하, 알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실적이 일단 상당히 좋았잖아요. 예. 사상 최대 실적. 그러면 이제 그게 4분기로 당연히 끝날 것 같지 않고, 예. 그러면 이제 올해 1분기에는 더 많아질 것 같고,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엔터주들의 주요 4분기 실적을 보면요. 네. 다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한 해 실적만 작년만 봐도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엔터사들의 실적이 네네.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요. 글로벌하게 이 K-팝에 관련된 음원, 음반 판매가 늘었고 네네. 거기에다가 유튜브 관련된 수익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이 수익의 하단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미 21년도는 다 지난 거고 네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올해 1분기랑 올해 22년도 실적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좋습니다. 그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재개가 됩니다. 원래 네. 기본적으로 엔터사들의 실적이 1분기가 가장 낮고 2분기, 3분기에서 4분기가 제일 좋은데요. 네네. 예, 올해 1분기 실적도 당연히 일단 오프라인 공연 재개가 일부 방연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1분기도 좋지만 2분기, 3분기, 특히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완전한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 이전의 실적이 네네.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는 또 정말 실적이 정말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엔터주를 네. 보실 때요. 네. 단순하게 모멘텀뿐만 아니라 올해는 실적 성장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엔터주 바라볼 때는 신규 멤버 가수가 뭐 예. 다시 복귀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새로운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예. 올랐다가 또 아니면 내렸다가 예. 이렇게 됐었는데 예. 이제는 밑에를 받쳐주는 이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모멘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거다. 예, 맞습니다. 예. 거의 빅테크와 사업 구조가 비슷해지고 있는 거네요. 예, 거기다 또 이제 뭐 NFT, 메타버스 이런 것까지 또 수혜가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정말로 엔터주를 정말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와,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예. SM의 경우에는 상장 후 첫 번째 배당을 실시한다. 예. 여기에다가 그 얼마 전에 알짜 자회사 이제 상장했던 디어유 상장도 예. 있기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 SM이 상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배당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네. 배당은 보통주 기준 주당 200원이고 네. 시가 배당률 기준은 0.3%라서 크지는 않지만 네네. 일단 의의가 있는데 그럼요. 이제 본격적으로 SM이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그러니까 뭐 그 한 몇 년 전에는 뭐 KB나 일부 자선운용부터 해서 이런 주주 서한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온라인 관련해서 또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SM도 이런 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일단 시행 걸로 보고 있고 디어유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을 해서 상당히 작년에 큰 흥행을 거두었는데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각 이슈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SM이 왜 좋냐면요. 보이그룹, 걸그룹 라인업이 확실히 갖춰진 게 네. 보이그룹은 NCT, 걸그룹은 에스파 네. 이런 확실한 남녀 걸그룹의 자리를 잡았고 거기다 요즘에 NFT 관련해서 네. 훨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SM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이 기대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굉장히 물론 애널리스트 연구원이시니까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연예인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YG엔터도 한번 여쭤볼게요. YG엔터에 대해서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인데, 예. 그 뭐 빅뱅을 비롯한 주력 아티스트들의 뭐 활동에 대한 기대감, 예. 그리고 YG엔터도 혹시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일단 YG 엔터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그 YG 엔터는 지금 기대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빅뱅이 이제 네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모처럼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주력 제일 잘 나가는 블랙핑크도 네. 올해는 솔로 활동 및 완전체 활동도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초반 때 데뷔했던 그 신인 남자 그룹 이 트레저가 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잘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본격적인 이 트레저의 활동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게 있고 자회사 중에 YG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 YG 플러스도 21년도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주요 자회사 YG 플러스도 올해 실적이 기대되고 이제 YG 같은 경우도 계속 배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엔터사들도 실적 성장에 맞춰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점점 배당을 아까 SM을 시작을 했고 네. 다른 엔터사들도 배당을 점점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엔터주는 이제 실적도 성장하고 배당도 있고 여러 면에서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섹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내내 좀 얼굴에 미소를 금치 못하고 계세요. 예. 그냥 제 일로서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거죠? 연예인. 그럼요. 예, 저는 뭐 연예인들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또, 좋아하시는- 예, 또 뭐 개인적이지만 또 잠시 엔터 네. 현업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엔터주가 뭐 재미도 있고 좋지만 네. 또 이제 더 아시겠지만 K-팝은 우리나라가 그 근원지 아닙니까? 네네. 예, 최고기 때문에 네. 예,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글로벌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이 있고 또 성장해 나가고 그렇죠. 특히 메타버스 시대에 이 원천 IP로서 네네. 엔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엔터주는 앞으로도 계속
섹터도 성장하고 주가도 성장이 가능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상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예. 방송을 좀 해주고 계세요. 그 저희가 SM 그다음에 YG엔터까지 살펴봤고요. 예. 혹시 그러면은 그 외외 그 이외에 다른 그 중소형 예. 엔터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뭐 FNC 엔터라든지 RBW, 예. 큐브 엔터, 판타지오 이런 네. 중소형 엔터사들 중에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은 어디일까요? 되게 앵커님이 엔터사들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그 말씀하시는 그 네. 중소형 엔터사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때가 어디냐면요. FN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FNC 요? 일단 왜냐하면 FNC 엔터테인먼트가 그동안 이제 이게 그 별도 기준의 실적으로 3년 연속 영업 적자여서 네. 만약에 21년도만 계속 적자였으면 관리 종목 지정된 우려가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21년도에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하면서 네.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게 일단 그것 때문에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됐고 그다음 또 해야 될 게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남자 주인공 정혜인 씨가 소속된 곳입니다. 곳이? 예, 그래서 네. 정혜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것도 네. 만약에 정혜인 씨가 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날 경우에 네네. 이제는 한국을 넘어 중화권까지 하는 스타로 될 발돋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 그 일본 현지 걸그룹을 관련된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서 거기 일본에서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데뷔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연장선으로 일본 현지 남자 보이그룹 관련된 이런 오디션도 계획 중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게 있고 또 여기에 남자 신인 그룹 P1 하모니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FNC 엔터가 요 몇 년 동안 상당히 조금 다른 타 엔터사 대비 부진했는데 네네. 올해 22년도는 FNC 엔터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호재가 많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거는 공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엔터사들이 그동안 많이 신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예. NFC 관련 또 메타버스 관련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이 그 발을 뻗었잖아요. 예. 여기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일단 작년부터 해서 일단요 NFT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엔터사들은 일단 당장은 NFT 쪽으로 일단 뭔가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주요 NFT다 아니면 가상자산 사업자 예를 들면 뭐 국내는 두나무 네네. 아니면 외국은 뭐 바이낸스 이런 네. 데와 뭐 지분을 뭐 스왑한다던가 아니면 제휴를 맺는다든가 해서 일단 엔터사들이 원천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티스트에서 그거랑 해당 자산 사업자들과 이제 NFT 관련된 이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업을 해서 뭐 현지에도 뭐 합작 법인을 세우고 국내나 해외에 그래서 이 관련된 실제 NFT가 빠르면 올해 중순부터 이제 실제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뭐 하이브나 뭐 JYP나 SM이나 소속된 주요 아티스트를 관련된 NFT가 빠르면 올해 중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일단 먼저고요. 어떤 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뭐 네. 정확한 형태는 뭐 가수들 관련된 앨범이 될 수도 네네. 있고 뭐 노래일 수 있고 아니면 뭐 해당 가수들이 뭐 직접 그린 뭐 그림이 됐고 그렇게- 뭐가 됐고 네네네. 그럴 수 있는데 그 정확한 형태에 대해서는 좀 이제 오픈이 돼봐야 알지만 아하. 예를 들면 그런 형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NFT부터 시작하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그 안에 원천 IP로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시각을 좀 더 넓혀볼게요. 단순히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게 되면서 영화도 볼 거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또 어디 놀러 가기도 할 거고 예. 하다 보니까 콘텐츠 그리고 극장주 네. 이런 것들도 과연 좀 좋아지게 될까? 예. 이 부분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요, 일단 그 콘텐츠나 극장을 물어보셨는데 콘텐츠는 이 코로나 때도 좋았습니다. 왜냐면 원래 그렇죠. 집에서 네. 계속 있고 특히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많이 신청하시면서 네네. 콘텐츠들은 그동안 코로나 때도 좋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글로벌 OTT들이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콘텐츠 쪽은 지속적으로 더 좋아질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극장주가 아주 수혜가 많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극장을 잘 못 갔었는데 네네. 잠깐 작년 한
추석 때쯤에 네. 생각보다 코로나가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극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맞아, 있었다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좀 주춤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뭐 오늘도 발표가 났지만 또 내일부터 뭐 이제 좀 뭐 거리 두기 완화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극장주가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다시 정상화되면 실적에 대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그러면 콘텐츠랑 극장이 회복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이 어디냐 종목을 보면요. 네. j 콘텐츠입니다. 왜냐하면 j 콘텐츠가 그쵸. 이 두 개를 다 해요. 콘텐츠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극장 여러분 아시는 메가박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j 콘텐츠가 기존 콘텐츠는 계속 뭐 예를 들면 그 넷플릭스에서 1등한 지옥 이런 것도 네네. 만들었지만 이 메가박스 관련된 실적이 그나마 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나서 아쉬웠는데 코로나만 끝나면은 이 그 메가박스 관련된 것도 다시 흑자 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에 j 콘텐츠가 일단 콘텐츠와 극장 요 두 개의 수혜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곳곳에 좋은 기업들이 좀 숨어 있네요.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댓글이 하나가 올라와서 질문을 드리고 예, 싶은데 그 정혜인 배우의 예. 그럼 계약 기간 언제까지냐 이런 얘기가 좀 질문이 올라와서 근데 솔직히 그런 계약 기간이나 계약 이런 건요. 네. 이 엔터사들이나 드라마사들의 최고 특급 기밀입니다. 그래요? 계약 기간, 뭐 그리고 계약 조건, 뭐 수익 배분 비율 그렇죠, 이러는 네. 건, 그건 정말 아티스트 본인이나 네네. 그 회사 대표님이나 주요 분들 몇 분만 아는 특급 기밀이기 때문에 절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요. 아하. 알아도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하. 근데 아마 뭐 정혜인 씨가 이제 FNC 엔터에서 상장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네네.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갈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각 종목별로 한번 의견들을 좀 여쭤볼게요. 처음으로 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하이브. 예. 자, 일단 4분기 실적 좋았고 1분기에 뭐 앞서 이제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하이브만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 1분기는요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800억 중반 정도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엔터사들은 1분기가 실적이 연중에 제일 낮은 건데요. 네네. 작년 4분기 실적이 800억 미만이었으면 700억대였는데 올해 작년 4분기보다도 연중 가장 낮은 1분기 실적이 더 좋다는 건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올해 서울이나 이런 거에서 하는 오프라인 공연 실적이 반영됩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고 올해 연간으로는요. 한 연간 4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 이유는 오프라인 공연이요. 네. BTS가 한번 공연하면 작게는 5만에서 많게는 10만 명 되는 스타디움을 네. 2일, 3일, 4일 전 세계 어디 가서는 다 매진을 시킬 수 있는 네네.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이 본격화되면 이 그 하이브의 그 실적 성장세는 엄청나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또 올해 한 빠르면 중순부터 NFT 관련된 비즈니스도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네. 하이브가 하는 게 BTS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BTS 말고요. 이 세븐틴이라고 네. 넥스트 BTS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예. BTS의 실적 기여도가 줄어드는 걸로 봐야 예. 되는지 아니면 세븐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아지는 걸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보면은 이 처음에 하이브 초기만 해도요. 거의 하이브 실적은 거의 BTS라고 그쵸, 네네. 대부분이었는데 그 후에 뭐 TXT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자체 남자 신인 그룹도 했고 또 M&A 인수를 통해서 네. 차세대 BTS라 불리는 세븐틴 그리고 뭐 엔하이픈 네. 등등 이제 또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엄청 많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도 이제 네네. 하이브 식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BTS는 계속 실적이 성장하는데도 다른 아티스트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 하이브 내에서 BTS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 되게 좋은 신호네요. 예,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매출의 이런 다각화, 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하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방탄소년단, 세븐틴, 엔하이픈 그리고 뭐 그외 다른 그 TXT,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의 오프라인 재개로 인한 효과 그리고 NFT 및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할 건데 여기 하이브는 이제 메타버스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네네.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조만간 또 발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가 올해 좀 상당히 실적의 성장폭이 큽니다. 예.
하이브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상장 초기에 막 50만 원 바라보고 이런 기대감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27만 원으로 물론 바닥 대비 좀 많이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불충분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일단 목표 주가는 34만 원, 한 30만 원 중반대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고 오프라인 공연 활동 재개되는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향후 NFT 비롯한 이런 그 메타버스 관련된 신사업 상황을 봐서 또 목표 주가는 추가적으로 또 조정할 또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30만 원 중반대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 봤고요. 이어서 JYP 엔터도 한번 볼게요. JYP 엔터는 신인 라인업 그리고 주력 아티스트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은데 요즘엔 좀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바로 얼마 전에 JYP의 신인 걸그룹 엠믹스가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반응이 아주 상당히 핫했습니다. 특히 그 처음 데뷔해서 팔리는 앨범 그 초동 물량이요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기존의 소속 걸그룹인 트와이스, 있지가 원체 잘했기 때문에 또 엠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엠믹스가 성공적인 데뷔와 기대감을 모으면서 기존의 JYP 걸그룹 라인업 트와이스, 있지에 엠믹스까지 일단 더해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남자 보이그룹도 스트레이키즈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니쥬라 그래서 현지 걸그룹도 있기 때문에 또 일단 JYP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범생입니다. 실적을요 정말 너무나 정직하게 내고 실적의 시장의 기대치도 정말 이런 그 회계상의 이런 좀 이슈 아닌 이상은 거의 뭐 시장 컨센서스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실적에 있어서 안정성도 좋고 또 앞으로 이제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서의 현지 이런 아이돌 런칭 계획도 타임라인에 맞게 정말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같이 정말 이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큰 장세에서는 특히나 이 JYP의 이런 그 재무의 그런 건전함과 그리고 타임 플랜대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일단 JYP도 역시나 뭐 오프라인 활동 재개되면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화면 보시면서 왜 연구원이 자꾸 이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그쪽에 그 여러분들 자료화면 보셨던 그 연예인들 화면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예인 화면 보시느라고 보면서 말씀하시느라고 좀 그렇게 됐어요. 아니 진짜 진심이 묻어나는 게 느껴져서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어유 지분 취득 뭐 이렇게 플랫폼으로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가 이제 SM 엔터에 이어서 디어유의 2대 주주인데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JYP 엔터도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아서 또 이제 엔터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어유가 상장하고 나서 일단 흥행도 됐지만 이 디어유 자체의 이런 그 엔터 플랫폼으로서 유료 가입자 수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또 갖가지 이런 그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화 되겠지만 하여튼 이 JYP 엔터는 이 그 자사가 이런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이 디어유와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JYP 엔터에 대한 목표 주가는 유 연구원께서 6만 1,000원까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유성만 수석연구원과 함께 엔터주들의 향후 전망과 각 개별 기업별 모멘텀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